약혼식 날 예비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유진아, 이제 우리는 한 식구란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감동해서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사흘 뒤 그는 시어머니를 6년이나 모셨던 간병인을 해고하고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너 원래 재활치료 전공했잖아. 직장 그만두고 우리 엄마 돌보면 딱 맞지 않아?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을 뿐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댓글창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 둘, 셋, 숨 내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심유진은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를 양손으로 누르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조금씩 밀어 올렸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근육은 오랜 화상 환자 특유의 뻣뻣함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아이고, 아파라. 유진아, 살살 좀 해라. 침대에 누워 전신이 마비된 나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앙상한 손가락으로 침대볼을 꽉 움켜쥐었다. 호흡도 가빠졌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주말에 이렇게 관절을 풀어놓지 않으면 평일에는 간병인 여사님 혼자서 전신 스트레칭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위축될 거예요. 유진은 손을 놓지 않았다.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했지만 동작만큼은 물리치료사로서의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적당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진은 무릎을 밀어 올린 자세를 20초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 나말순의 호흡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다리를 매트리스 위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협탁 위에 있던 수건을 집어 나말순의 오금 아래에 받쳐주었다. 그때 곁에서 누군가 물 한 잔을 건네왔다. 물 좀 마셔.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내가 널 어떻게 아껴줘야 할지 모르겠네. 강도윤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살짝 처진 눈매 속에는 미안함과 다정함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편안한 회색 면바지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그는 방금 전까지 유진의 옆에서 수건과 마사지 오일을 건네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유진이 허리를 폈다. 등에 입은 셔츠는 이미 땀에 젖어 척추선을 따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컵을 받아 들고 물을 꿀꺽꿀꺽 크게 들이켰다. 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냉수였다. 나야 뭐 재활 전공인데 이 정도 운동량은 아무것도 아니지. 유진은 빈 컵을 그에게 돌려주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게다가 어머니가 요즘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우측 근육 긴장도가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지셨어. 나말수는 비스듬히 세운 베개에 기대어 침대 곁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을 들어 허공으로 힘겹게 뻗었다. 유진은 얼른 허리를 굽혀 그 손을 양손으로 마주 잡았다. 유진아, 나말순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확연히 매어 있었다. 우리 도윤이 참 기구한 놈이지. 나 같은 짐덩이를 만나서. 너 아니었으면 이 녀석이 어찌 살았겠노.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앙상하게 마른 손을 꽉 잡은 채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푸른 핏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었다. 도윤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이제 곧 약혼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한 식구인데 식구끼리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 다가와 유진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바닥을 포겠다. 어머니와 약혼녀의 손을 자신의 너른 손바닥 안에 한데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무척 컸고 손바닥은 따스했다. 엄마, 그냥 마음 편히 치료만 받으세요. 유진이가 이렇게 착한데 제가 앞으로 평생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게요.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 테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다. 교제한 지 1년 반 위 남자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면 늘 가시지 않는 피로감을 내비치곤 했지만 유진을 바라볼 때만큼은 그 피로가 남김없는 의지로 탈바꿈하곤 했다. 유진은 이 30갓 넘긴 남자에게서
도저히 모질게 대할 수 없는 묵직한 책임감을 보았다. 무려 6년이다.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전신마비 어머니를 모셨다는 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고 굳게 믿었다. 2주일 뒤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룸의 미닫이 문이 직원의 손에 이끌려 스르륵 닫혔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원형 식탁 중앙에 놓인 녹그릇들이 천장 조명을 받아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에 요리가 몇 접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오늘은 양가가 예단을 주고받는 날이었다. 유진의 아버지 심상호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식탁 위에는 짙은 붉은색 비단 보자기로 정성껏 쌓인 2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바로 심씨 집안에서 준비한 예단비와 시댁에 보낼 예물이었다. 그 맞은편에는 특수 휠체어에 앉은 남알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참이었다. 그 곁에 앉은 도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은 채 흠잡을 데 없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 도윤군, 비록 집안 형편이 조금 각별하긴 해도 참 성실하고 듬직한 청년이지. 심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며 도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유진이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운 탓에 고집이 좀 센 편이네.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잘 살아야 해.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이 도윤이 즉시 상체를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저한테 시집와주는 건 제 평생 최고의 복입니다. 제 남은 평생을 바쳐 유진이에게 잘하겠습니다. 심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앞에 놓인 2개의 비단 상자를 앞쪽으로 살짝 밀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상자를 공손히 받아들고는 그것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남알순은 무릎 위에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방울이 짙은 붉은색 비단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심상호 곁에 앉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사돈어른, 남알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우리 집안이 이 꼴인데도 흉보지 않으시고 우리 도윤이가 이리도 참한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요. 저 같은 폐인은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조종해 앞으로 조금 다가가더니 왼손을 유진 쪽으로 뻗었다. 유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원탁을 반 바퀴 돌아 휠체어 곁에 쪼그려 앉았다. 남알순이 유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유진의 손등을 파고들 정도였다. 유진아, 이제 우린 한 식구다. 엄마가 못나서 너한테 호강시켜줄 능력이 없구나. 하지만 이 엄마 마음만큼은 앞으로 오직 너 하나만 보고 살 거란다. 노인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유진의 손목 위로 뚝뚝 떨어졌다. 소름이 돋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었다. 유진은 남알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요. 곁에 앉아있던 친척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며느리감 찾기 힘들지. 도윤아, 내가 정말 아끼고 잘해줘야 한다. 그러게 말이야. 본인이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다니니 앞으로 시어머니가 호강하시겠네. 도윤은 휠체어 뒤에 서서 티슈를 뽑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유진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도윤은 입가에 절제된 미소를 머금은 채 유진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유진은 꽉 잡힌 손등이 조금 아팠지만 가슴속 깊은 곳은 거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모진 시련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 가정을 자신이 구원해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사흘 뒤 수원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간호사실. 유진은 빈칸을 꼼꼼히 채운 신청서 한 장을 들고 수간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간호사님, 제 다음 달 근무표 조정 신청서예요.
수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안경을 치켜 올리더니 신청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매주 수요일이랑 목요일 이틀을 오전 근무만 하겠다고? 유진 선생, 슬슬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지? 아니에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가슴에 꽂힌 명찰을 바르게 폈다. 저희 시어머니 상황, 수간호사님도 아시잖아요. 다음 달에 식 올리고 나면 매주 오후 시간 이틀을 빼서 시댁에 가서 전문적인 방문 재활을 해드릴까 해요. 외부에서 오신 간병인 여사님도 물론 최선을 다하시지만 아무래도 신경근육 스트레칭 같은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시니까요. 어머니 다리 기능이 너무 빨리 퇴화될까 봐 걱정돼서요.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던 동료 권나영이 쪼르르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툭 쳤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효심지극한 며느리가 어딨대. 내 예랑이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봐. 무료 재활 스킬이 기본 탑재된 아내를 얻다니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마. 유진이 권나영의 팔뚝을 찰싹 때렸다. 도윤 오빠도 평소에 직장일로 엄청 피곤하고 간병인 여사님 혼자서는 어머니를 감당하시기 벅차거든. 나야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내쳐서 좀 도와드리는 거지? 그래, 신청서는 접수할게. 수간호사가 신청서 모서리에 사인을 휘갈기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유진 선생, 자기 몸 챙기면서 해. 병원 일만으로도 뼈가 빠지는데 퇴근하고 또 환자를 돌보면 몸 상해.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님. 유진은 몸을 돌려 물리치료실로 향했다. 복도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달의 동선을 완벽하게 짜놓고 있었다. 낮 12시 퇴근. 차를 몰고 20분을 달려 시댁 도착. 어머니 체위를 변경해드리고 전신 수동 관절 운동을 꼼꼼하게 한 세트. 그 다음엔 간병인 여사님께 일상적인 욕창 방지 간호법을 지도해드리기. 모든 것이 좋은 방향을 향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 8시, 도윤의 아파트. 유진은 깨끗하게 씻은 과일 접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은 소파에 푹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손에는 맥주 캔이 쥐어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볼륨은 제법 크게 틀어져 있었다. 유진이 그의 곁에 앉으며 사과 한 조각을 집어 건넸다. 도윤은 사과를 받아드는 대신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유진아,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된 채 마치 내일 아침 날씨라도 얘기하듯 툭 던지듯 말했다. 나 배 여사님 해고했어? 유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사과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해고했다고? 언제? 오늘 오후에. 도윤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테이블 위에 캔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한없이 가벼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번 달 월급 다 정산해드리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라고 했지? 유진은 사과를 과일 접시에 다시 내려놓고 티슈를 한 장 뽑아 손을 닦았다. 그 일련의 동작은 몹시도 느릿느릿했다. 오빠, 배 여사님은 어머니를 6년이나 모셨던 분이야. 그렇게 갑자기 해고하면 새로 오실 간병인은 미리 구해놨어? 새 간병인을 왜 구해? 도윤이 픽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다. 내가 있는데. 유진의 어깨가 순간 빳빳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안겨들지 않았다. 나 다음 달 근무표 조정한 건 맞지만 일주일에 딱 이틀 오후밖에 시간을 못 내. 그럼 남은 일주일 중 닷새 반나절은 어머니를 누가 돌봐? 도윤의 팔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거두어졌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얼굴에서 웃음기를 살짝 거두었다. 유진아,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곧 결혼하잖아. 그럼 우린 한 식구 아니야? 우리 엄마가 곧 내 엄마라고. 그가 몸을 틀어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너 그 병원 일 해봤자 한 달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래? 요즘 간병인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서 한 달에 300만 원이 다 돼가. 너 원래 전공도 재활 쪽이겠다. 그냥 직장 쿨하게 관두고 우리 엄마 모시면 앞뒤가 딱 맞잖아. 돈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그 돈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애 낳고 키울 때 쓰면 얼마나 좋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란하고 과장된 기계식 웃음소리가 빵 터져 나왔다. 유진은 눈앞에 있는 이 익숙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얼굴은 늘 고단함과 자신을 향한 절절한 고마움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는 오로지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잔잔했던 수면 아래서 아주 작고 미세한 공기방울 하나가 뽀글 올라오는 듯했다. 오빠 유진의 목소리는 몹시 차분했지만 말의 속도는 평소보다 한결 느려져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간병인을 해고할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나랑 먼저 상의는 했어야지. 어머니는 아예 거동조차 못하시잖아. 하루 24시간 내내 혼자서 전신마비 환자를 돌본다는 건 애초에 버틸 수 없는 일이야. 게다가 난 내 커리어를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도윤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팼다. 그는 테이블 위에 맥주캔을 집어 다시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상의. 이런 당연한 일에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의 말투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결혼하면 여자가 직장 관두고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야? 그럼 뭐 내 쥐꼬리만 한 월급 몽땅 간병인한테 쳐받고 우리 둘 다 대출금 이자나 갚으면서 허덕이자는 거야? 이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 대체 왜 약혼식 치른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내게는 말 한마디 없이 간병인부터 자른 거냐고 묻고 있잖아. 유진이 그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도윤은 그녀의 날선 눈빛에 신경질이 난 듯 맥주캔을 유리 테이블 위로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너 지금 나 취조하냐? 도윤이 목소리를 확 높였다. 심유진, 상황 파악 좀 해. 이미 함도 들어갔고 예단도 오갔어. 친척들이며 친구들까지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 온 동네가 다 안다고. 이제 와서 안 되겠다고 빼면 그게 무슨 꼴이야?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찌듯 가라앉았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완전히 격리된 듯했다. 유진은 도윤을 응시했다. 그는 단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묘한 오만함과 압박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믿고 저리도 당당한 걸까? 그 짙은 붉은색 비단에 쌓인 예단 상자 2개 때문에?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에서 치른 그 번지르르한 약혼식 때문에? 그는 이미 유진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고 착각하는 게 분명했다. 이쯤 되면 체면 때문에라도 양가 어른들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가 이 당연한 처사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다.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 먼저 갈게.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가방을 집어들었다. 유진아, 도윤이 황급히 따라 일어서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유진은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다. 오늘 좀 피곤하네.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현관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도윤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들려왔다. 늘 그렇듯 습관적인 달램이었다. 화내지 마. 나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돌아가서 차분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내일 출근하면 사직서 꼭 쓰고. 유진은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찰칵. 깊은 밤 이 샤워를 마친 유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깨에 잠옷 위로 번지며 짙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헤어드라이어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협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짧게 울렸다. 까만 방 안에서 밝아진 화면, 빛이 유난히 시리게 눈을 찔렀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배 여사님. 유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대화창을 터치했다. 유진 아가씨, 늦은 밤에 실례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강 선생님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짐 싸서 나오느라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네요. 지난 6년 동안 참 고마웠어요. 아가씨는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오실 때마다 저한테 꼬박꼬박 존대해 주시고 마사지 방법도 그렇게 정성껏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실 전 진작부터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 두 분 곧 결혼하시는데 남인 제가 끼어들어 이런 말 하는 게 주제넘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가씨한테는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문자를 씁니다. 유진의 손가락 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강 선생님은 밖에 나가면 늘 어머니가 완전 전신마비라고 하시는데 사실 노인의 몸 상태가 그렇게 바닥은 아니에요. 평소에 강 선생님 안 계실 때는요. 노인네가 자기 오른손으로 숟가락 쥐고 밥도 혼자 잘 퍼먹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기가 막히게 잘 누른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옆에서 살짝만 부축해주면 혼자서 휠체어에 척척 옮겨 앉으세요. 24시간 내내 사람이 없고 안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만 퇴근해서 오거나 아가씨가 오시는 날이면 그 노인네가 갑자기 침대에 시체처럼 뻣뻣하게 누워서는 손가락 하나 꼼짝을 안 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 사람 손을 빌린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노인네한테 주제도 모른다고 쌍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어요. 유진 아가씨, 아가씨는 배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나중에 찬찬히 지켜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제 주제에 너무 오지랖을 부렸네요. 아무쪼록 결혼 축하드립니다. 유진은 화면의 글자들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혼자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퍼먹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기가 막히게 누르고 아가씨만 오면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꼼짝도 안 한다. 수면 아래의 공기방울이 거칠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관절을 풀어줄 때면 아무런 저항력 없이 손뭉치처럼 축 처져 있던 나말순의 그 우측 팔이 떠올랐다.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자신을 폐인이라 부르며 한탄하던 그 가련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늘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우리 엄마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도윤의 얼굴도 그녀는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지독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침대보 위에 엎어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허파 깊숙한 곳까지 얼음물이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유진은 평소처럼 아침 9시 정각에 나말순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 1층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량 계기판의 시계는 오전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꼬박 20분이나 지각한 셈이다. 그녀는 늦는다는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유진은 운전석에 앉아 3층에 낯익은 베란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평소 이 시간쯤이면 배 여사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실 테고 유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배 여사님은 그곳에 없다. 도윤은 토요일 오전에 항상 근처 헬스장에 가는 습관이 있어서 11시나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 집안에는 오직 완벽한 전신마비 환자인 시어머니 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9시 25분 유진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 복도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 앞에 멈춰 섰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다. 반년 전 그녀가 주말마다 드나들기 편하도록 도윤이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해둔 터였다. 그녀가 손을 들어 도어록 스크린 위에 가만히 손끝을 얹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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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조용한 복도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잠금 장치가 찰칵하고 풀렸다. 유진은 손잡이를 잡고 살며시 아래로 눌러 문을 밀었다. 그녀는 실내화도 갈아 신지 않고 양말 차림 그대로 거실 마루 위로 발을 내디뎠다. 발소리를 죽인 채 현관 복도를 지나치자 반개방형 거실과 곧장 이어진 안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막장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거실과 안방의 경계선에 멈춰 섰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말수는 환자용 침대에 꼿꼿이 기대앉아 있었고 침대 위에는 식판이 펼쳐져 있었다. 식판 위에는 푹 끓인 곰탕 한 대접과 흰쌀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다. 나말순의 그 가련했던 오른손은 지금 아주 단단하게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국물이 촉촉하게 밴 밥을 듬뿍 떠서 무척이나 능숙한 솜씨로 자기 입안에 털어넣었다.
오물오물 두어 번 씹어 넘기더니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베개마대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채널 변경 버튼을 꾹 눌렀다. 채널이 홈쇼핑 방송으로 넘어갔다. 나말수는 홈쇼핑 방송에 푹 빠져 불과 몇 미터 뒤에 서 있는 유진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유진의 손바닥 위에서 파김치처럼 널브러져 1cm 단위로 마사지를 받아야만 했던 그 연약한 오른손이 지금은 보란듯이 리모컨 버튼을 현란하게 타격하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다시금 구역질이 밀려왔다.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이 나오는 지독한 모멸감뿐이었다. 6년이 장장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모자는 이 비좁은 안방에서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연극을 상연해 온 것일까? 유진은 일부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발 뒤꿈치로 거실 마룻바닥을 쿵 하고 세게 내리찍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나말순이 기겁하며 고개를 휙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말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우당탕. 오른손에 단단히 쥐어있던 리모컨이 순식간에 미끄러져 식판 위로 나뒹굴었다. 그러자 그 오른손은 마치 방금 전 누군가 뼈골을 모조리 뽑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일순간 힘없이 축 늘어져 이불보 위로 툭 떨어졌다. 나말수는 곧장 상체를 아래로 주르륵 미끄러뜨리더니 엉거주춤 반쯤 드러누운 자세로 변신하며 입 밖으로 기어 들어가는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아이고, 유진아, 완이. 나말순의 목소리는 금세 숨이 넘어갈 듯 가냘프게 변해 있었다. 엄마 손이 방금 숟가락 좀 쥐어보려는데 어찌나 힘이 하나도 없는지 하마터면 국그릇을 다 엎어버릴 뻔했잖니. 배 여사도 없고 엄마가 참말로. 그녀는 제 입가에 버젓이 붙어있는 밥알 한 톨조차 닦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서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사색이 되어 달려가 그 손을 부여잡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기괴한 침묵 속에서 나말순을 꼬박 1분 동안이나 뚫어지라 응시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나말순은 그 서늘한 시선에 소름이 돋았는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유진아,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어머니. 마침내 유진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에는 높낮이 하나 없는 완벽한 무기질이 깔려 있었다. 저 오늘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스트레칭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푹 쉬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나말순의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대로 몸을 획 돌려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진아, 유진아. 등 뒤에서 명백히 쩌렁쩌렁한 폐활량이 돋보이는 나말순의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월요일, 병원 구내식당. 유진은 젓가락으로 식판의 밥알을 의미 없이 뒤적거리기만 할 뿐 단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다. 권나영이 식판을 들고 와 맞은편에 털썩 앉더니 요구르트 한 병을 유진의 코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왜 그래? 약혼 우울증이라도 왔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네. 나영은 돈가스를 크게 베어 물며 오물거리는 입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을 좀 설쳐서. 유진이 보리차를 한 모금 축이며 나영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나영은 지역 맘카페인 수원 맘스홀릭 게시판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수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부 커뮤니티인데 나영은 미혼이면서도 중고 명품 가방을 득템하기 위해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는 회원이었다. 그나저나 말이야. 스크롤을 내리던 나영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묘하게 변했다. 나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중고 가구 게시판을 뒤지다가 진짜 골 때리는 옛날 글 하나를 발견했거든. 무슨 글인데? 나영이 휴대전화 화면을 돌려 유진의 앞쪽으로 밀어주었다. 이 아이디 좀 봐봐. 나영이 작성자 닉네임을 손끝으로 톡 쳤다. YDY_8902. 이거 너네 그 강도윤 씨 맨날 쓰는 그 계정 아니야? 그 인간 인스타랑 카톡 아이디도 다 이거 맞지? 유진의 시선이 화면 위로 꽂혔다. 게시글 제목은 이랬다.
질문. 아내가 종합병원 물리치료사면 결혼하고 나서 간병인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게시일자. 2년 전 5월 12일.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다. 2년 전에 5월 12일. 그녀와 강도윤이 처음 만난 건 1년 반 전인 8월 어느 날 아버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다시 말해 저 글이 쓰인 시점은 그들이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까마득한 과거였다.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던 시절. 나영은 창백해진 유진의 안색을 살피며 목소리를 팍 낮췄다. 나도 처음엔 흔한 동명이인인가 했거든. 근데 계정 타고 들어가서 작성글 보기를 눌렀더니 옛날에 중고 휠체어 부품 판다는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 직거래 장소가 너네 맨날 데이트하는 그 수원 아파트 단지 앞이네. 딱 맞아떨어지지. 유진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 눈은 글이 올라온 그 날짜에 지독하게 못 박혀 있었다. 나영이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유진아, 걔 혹시 애초에 내 직업 딱 하나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너네 소개팅 주선해준 분이 너희 아버님 옛날 부하 직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인간이 아예 작정하고 호구 조사 다 끝낸 거 아니냐고. 물이 끓어오르다 못해 넘쳐 흘렀다. 그것은 한순간의 얄팍한 이기심이나 예단까지 들어간 약혼남의 오만함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철저하게 타깃을 좁혀놓고 시작된 악질적인 사냥꾼의 덫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아내도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었다. 단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간병인 비용을 아껴줄 전문 스킬이 탑재된 공짜 일꾼이 필요했을 뿐. 그리고 심유진이라는 여자는 그가 짜놓은 완벽한 가성비 스펙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최상급 매물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첫 만남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반짝이던 그 환희에 찬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 시댁에 가서 관절을 풀어줄 때마다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인 척 감격하던 것도, 함이 들어가고 예단이 교환되자마자 그녀가 도망치지 못할 거라 확신하던 그 오만한 태도도. 나영아, 이유진이 휴대전화를 도로 밀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 글 링크 지금 내 카톡으로 보내. 당장. 그날 밤 도윤의 아파트. 도윤은 오늘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하곤 살가운 척 다가와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췄다. 사직서는 썼어. 그는 수건으로 물기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물었다. 나 오늘 의료기기 상사 가서 새로 나온 푹신한 휠체어 방석 좀 보고 왔거든. 너 직장 관두고 매일 집에서 엄마 모시게 되면 엄마도 그거 깔고 앉으면 한결 편하시겠지? 유진은 정면의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직. 내일 쓸게. 그래. 하루 늦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도윤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수건을 의자 등받이에 툭 던졌다. 나 오늘 외근 도느라 진이 다 빠졌네. 먼저 잔다. 너도 적당히 하고 와서 자라. 안방 문이 달칵 닫혔다. 30분쯤 지났을까? 안에서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소파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문고리를 살며시 돌렸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어스름하게 스며들어올 뿐. 도윤은 침대 위에 대자로 뻗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협탁 위에서 충전 케이블에 꽂힌 채 놓여 있었다. 유진은 소리 없이 다가가 충전 케이블을 뽑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다. 남할순의 생년월일 6자리. 그녀가 액정을 톡톡 두드려 숫자 6개를 눌렀다. 스크린 잠금이 해제되었다. 익숙한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했다. 채팅 목록 맨 위, 즐겨찾기로 고정된 대화창의 이름은 엄마였다. 유진은 대화창 안으로 들어갔다. 대화 내용은 무척 길었고 대부분 도윤이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면 남할순이 짧은 음성 메시지로 대답하는 식이었다. 유진은 곧바로 우측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검색창에 배 여사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순식간에 10여 개의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다.
그녀는 가장 최근 날짜의 대화를 터치했다. 열흘 전, 즉 약혼식을 치르기 딱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다. 도윤이 보낸 메시지. 엄마, 예단 들어오는 거 내가 다 확인했어. 심유진네 집에서 준비하는 품목들 급이 꽤 쏠쏠하네. 남할순의 답장. 그럼 됐네? 그나저나 저 배 여사는 언제 내쫓을 거냐?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꼴도 보기 싫은데 생돈만 펑펑 나가고 짜증난다. 도윤의 메시지. 약혼식 끝내고 바로 자를 거야? 지금 섣불리 잘랐다가 유진이가 낌새라도 채면 피곤하잖아. 함 들어가고 친척들 얼굴까지 싹 다 도장 찍어 놓으면 지가 내켜하지 않아도 파혼 못해. 남할순. 하긴 그래? 걔 고집이 좀 황소 같긴 해도 체면은 따지지. 그때 가서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거칠게 밀어붙이면 군말 없이 내 발 밑에 길 거다. 도윤. 걱정 마 엄마. 내 돈 10원 한 장 안 드는 전문 치료사를 어렵게 낚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놓치겠어? 유진은 침대 곁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휴대전화의 파란 불빛이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몇 줄의 활자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분노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실수조차 나오지 않는 철저한 환멸감만이 감돌았다. 자신이 지난 600여 일 동안 쏟아부은 진심, 구슬땀, 거지 같은 집구석을 향한 동정심. 그 모든 것이 저들 눈에는 그저 수지맞은 장사 하나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느릿하게 심호흡을 했다. 스흡, 후.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의 액정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대화 내용부터 앞뒤 날짜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찰칵, 찰칵, 연거푸 사진을 찍어댔다. 그러고는 카카오톡을 빠져나와 액정 화면을 껐다. 그의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협탁 위에 올려놓고 충전 케이블까지 완벽하게 꽂아두었다. 방금 전과 톳이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배치였다. 유진은 몸을 돌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서 문고리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걸쇠가 홈에 완벽하게 맞물리며 아주 희미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안방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는 육중한 나무문 뒤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거실은 적막하고 어두웠다. 그녀의 움직임에 반응한 현관 센서 등만이 팟하고 켜졌다. 따스한 노란빛 조명이 신발장 옆 전신 거울을 비추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휴대전화를 꽉 움켜쥔 여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은 지난 1년 반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또렷하고 맑았다. 그녀는 실내화도 갈아 신지 않은 채 신발장 위에 올려둔 자동차 열쇠를 낚아챘다. 초가을 자정 무렵. 수원시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유진은 운전석 창문을 끝까지 내렸다. 칼날 같은 밤바람이 거칠게 차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뺨을 세차게 때리는 바람이 코끝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던 도윤네 아파트 방향제 냄새를 남김없이 씻어내렸다. 사거리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유진은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 휠 위에 양손을 얹었다. 손가락 끝으로 가죽의 질감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는 엔진의 희미한 공회전 소리만이 진동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수간호사에게 다음 달 근무표를 어떻게 다시 사정해 볼지, 고작 이틀 주어지는 짧은 오후 시간 동안 남할순의 관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휴대전화 갤러리에 처박혀 있는 캡처 사진 몇 장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몽글몽글한 애정의 계획표를 녹슨 면도칼로 모조리 도려내버렸다. 내 돈 10원 한 장 안 드는 전문 치료사를 어렵게 낚았는데 그 한 문장이 뇌리를 후벼 파고 지나가더니 이내 서늘한 비웃음으로 툭 튀어나왔다. 초록불이 켜졌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으며 짙푸른 밤의 장막 속으로 차를 몰아갔다. 다음 날 수원시 종합병원. 오전 재활의학과 외래병동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갔다. 유진은 치료 침대 옆에 서서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견갑골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아래로 지그시 누르세요. 네, 제 힘에 맞춰서요. 하나, 둘, 셋.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했고 손길은 정교했다. 옆에 서 있던 보호자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감사를 표했다. 심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면 저희 아버님 팔이 번쩍번쩍 올라가거든요. 댁에 돌아가셔서도 벽 짚고 서는 연습 꾸준히 하셔야 해요. 병원 30분 치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유진은 허리를 펴며 차트에 오늘의 근긴장도 수치를 빠르게 휘갈겨 적고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 유진은 구내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휴대전화와 샌드위치 하나만 챙겨 들고 이번 병동 1층 야외 정원으로 향했다. 맑게 쏟아지는 가을볕 아래 정원 구석의 벤치는 인적 없이 한산했다. 그녀는 샌드위치 포장지를 벗겨 한 입 빼어 물고 삼켰다. 그러고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의 손가락을 멈췄다. 김 변호사. 병원 원무팀 산하법무팀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인이었다. 그는 원래 병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소속이었으나 몇 년 전 서초동에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렸고 유진의 아버지인 심상호와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수화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유진아, 웬일이니? 너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너 곧 약혼한다고 자랑하시던데 오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청첩장이라도 돌리게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발밑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낑낑대며 나르는 개미 한 마리를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김 변호사님, 저 파혼해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몇 개 있어서 자문 좀 구하려고요. 바스락거리던 서류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무슨 일인데? 약혼 단계에서의 파혼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주치의에게 환자의 바이탈을 브리핑하듯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남자 측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와 사기 의도가 명백합니다.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이미 예단비와 예물 세트를 전부 보냈거든요. 만약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상대방에게 예단 일체의 전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 약혼 상태라면 관례법상 예단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띱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고요. 김 변호사의 말투가 즉각 서늘한 업무 모드로 전환되며 칼같이 핵심을 찔렀다. 내가 말한 그 기망 행위라는 거 확실한 물증은 확보했니? 네, 이유진이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옮겨쥐었다. 남자와 그 모친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해고한 목적이 결혼 후 저를 강제로 퇴사시켜 무급 간병인으로 부려먹기 위함이었으며 예단이 오가고 약혼식을 치른 직후에 고의로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정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남아있죠. 그건 중대한 사실의 은폐이자 혼인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한 행위야. 귀책 사유는 100% 남자 쪽이지. 예단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건 기본이고 약혼식 대관료나 의상비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골랐다. 내가 지금 당장 법무법인 명의로 정식 파혼 통보서 하나 뽑아줄까? 네,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이번 병동의 거대한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눈부신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오늘 오후까지 서류 작업 끝내주세요. 위자료 청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보낸 물건들 단 한 개의 티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회수할 겁니다.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알았어. 파혼 통보서는 우리 로펌 이름으로 그 자식 직장이랑 본가 2군데로 동시에 보낼게. 너 자신도 몸조심해. 이런 지저분한 상황 닥치면 상대방 놈들이 눈이 뒤집혀서 폭주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건 알아서 처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끄는 유진은 남은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물티슈를 꺼내 손을 꼼꼼하게 닦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병동 로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오후 5시 유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퇴근 지문을 찍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본가로 곧장 향했다. 아버지 심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신문을 정독하고 있었다. 3년 전 병원 기획조정실장 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그는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심상호가 신문지 너머로 시선을 들어 올렸다. 웬일로 이 시간에 집에 다 왔니? 도윤구는 오늘 너 안 찾는데? 유진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소파 곁으로 다가갔으나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아빠, 저 내일 결혼 엎어요. 파혼입니다. 심상호의 신문을 넘기던 손이 허공에 딱 멈췄다. 그는 아주 천천히 돋보기 안경을 벗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응시했다. 왜냐고 호들갑을 떨며 캐묻지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병원 최고위 관리직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그에게 이런 돌발 상황쯤은 많이 겪어본 일이었다. 마음의 정리는 확실하게 끝난 결정이냐? 심상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네, 끝났어요. 유진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집 시어머니 전신마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철저하게 부풀린 사기극이거나요. 간병인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도 약혼식 끝나면 절 강제로 퇴사시켜서 돈 한 푼 안 드는 개인 간호사로 부려먹으려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짠 판이었어요. 카톡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의 다부진 턱뼈가 맞물리며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는 손을 뻗어 찻잔을 집어들고는 차갑게 식어빠진 결명자차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찻잔을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내일 오전 10시에 심상호가 유진을 뚫어지라 보며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내가 직접 사람 풀어서 수원으로 넘어간다. 우리 집 예단 싹 다 가져올 테니 그리 알아. 네, 이유진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8시 이도윤의 아파트. 유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매콤한 라면 냄새가 풍겨왔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도윤이 방금 끓여낸 라면 냄비를 식탁 위로 나르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는 걸 본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왔어. 오늘 퇴근 좀 늦었네? 내가 막 라면 끓였어. 계란도 2개나 넣었어. 얼른 와서 먹어. 그는 냄비 받침을 내려놓고는 쪼르르 다가와 유진의 가방을 받아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진은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하며 곧장 식탁으로 걸어갔다. 허공에서 빗나간 도윤의 손이 머쓱하게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속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반숙 계란 하나를 건져 유진의 앞접시에 덜어주었다. 왜 그래? 오늘 병원 일이 엄청 힘들었어. 도윤은 면발을 저으며 나불댔다. 겉바에 내가 그 일사람 골병 들게 한다고 했잖아. 아, 맞다. 오늘 사직서 수간호사한테 냈어? 그는 우물거리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유진은 식탁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저 그 인스턴트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내려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안 냈어. 아직도 안 냈다고. 도윤의 미간이 구겨졌다. 젓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탁 내려놓았다. 유진아, 어제 나랑 분명히 오늘 내기로 약속했잖아. 배 여사님도 없는데 우리 엄마 오늘 혼자 밥도 못 챙겨 드셨어. 너 대체 뭘 그렇게 꾸물거려? 강도윤 씨. 유진이 그를 쏘아보았다. 생판남을 쳐다보는 극도로 차가운 시선이었다. 당신은 한만 무사히 들어가면 내가 당신네 집구석 마음대로 주무르는 대로 휘둘릴 줄 알았지? 도윤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그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자 등받이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쇳소리를 냈다. 너 지금 말이 좀 이상하다? 누가 널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그래? 목소리 톤이 하늘을 뚫을 듯 치솟았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 자 특유의 허세였다. 시어머니 돌보라는 게 주무르는 거야? 심유진, 너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 집 상황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미 예단도 다 넘어갔고 친척들도 다 봤는데 지금 나한테 그 알량한 아가씨 비위라도 맞추라는 거야? 유진은 그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이 저질스러운 쇼를 묵묵히 관람할 뿐 분노로 붉어진 이마의 핏줄과 가짜는 가스라이팅으로 제 얄팍한 속셈을 감춰보려 발악하는 그 꼬라지를 말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활성화했다. 수화음은 단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다. 유진아 심상호의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도윤이 얼어붙었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멍하니 응시하며 무슨 짓인지 머리를 굴렸다. 아빠 유진의 목소리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우리 예단품들 내일 오셔서 모조리 회수해 가세요. 결혼 엎었습니다. 거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라면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증기만이 공기 중을 맴돌 뿐이었다. 알았다. 수화기 너머의 심상호는 딱 세 글자만 뱉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윤이 유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다. 입술을 뻐끔거리더니 바람 빠진 헛웃음을 흘렸다. 유진아, 너 제정신이야? 장인어른 상대로 지금 무슨 장난을 쳐? 그가 손을 뻗어 유진의 어깨를 쥐려 했다. 고작 간병인 해고한 거 하나 때문에 파혼을 하겠다고? 여자한테 파혼 딱지 붙는 게 얼마나 치명타인지 몰라서 이래? 너 앞으로 이 수원 바닥에서 시집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강도윤 유진이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넌 그동안 우리 아빠가 그저 평범한 은퇴한 노인네라도 되는 줄 알고 감히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짓밟으려 들었니? 도윤의 움직임이 굳어버렸다.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동공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1년 반 동안 유진은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국산 현대차를 몰고 다녔고 입고 다니는 옷까지도 소박했다. 주선자에게서 아버지가 병원에 근무하다 정년 퇴임했다는 이야기만 주워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의뢰, 어디 원무과나 시설관리팀에서 버티다 퇴직한 힘없는 노인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이 휴대전화 화면을 돌려 어젯밤 찍어둔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그의 콧등 앞까지 들이밀었다. 사진 속 약혼식 끝내고 바로 자를 거야. 지금 섣불리 잘났다가 유진이가 낌새라도 채면 피곤하잖아. 라는 그 활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의 두 눈이 액정 속의 사진에 못 박혀버렸다. 그의 목젖이 크게 요동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너 내 폰 봤어. 그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다. 넌 우리 아빠가 은퇴했으니 이제 나 하나쯤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될 줄 알았지. 유진이 휴대전화를 거두며 사색이 된 그의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우리 아빠 이름 심상호. 3년 전까지 수원시 종합병원 행정국장 자리에서 계시던 분이야. 수원시 내에 있는 대형 국립병원 3곳, 사설재활센터 2곳의 담당 의사들 절반이 우리 아빠 밑에서 일했거나 아빠가 직접 추천해준 사람들이란 소리야. 도윤의 두 다리가 돌연 풀렸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그만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그 충격에 그릇에 담겨있던 라면, 국물 몇 방울이 튀어 식탁 위로 흩뿌려졌다. 행정국장. 그 네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얄팍한 잔머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이 의료계에서 그 직함이 갖는 권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막강한 인맥이자 자원. 만약 수원시 전체 의료 시스템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눈밖에 나기라도 하는 날엔 당장 제 어머니의 간병인을 구하든 병상을 배정받든 물리치료를 받든 모든 것이 가로막힐 것이 뻔했다. 그런데 자신이 감히 그런 대단한 분의 친딸을 자기 집안 공짜 식모로 써먹으려 얕잡아 본 것이다. 이유, 유진아. 도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떽떽거리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비굴한 애원조로 낮아졌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진짜 오해야? 그 카톡. 우리 엄마가 하도 닥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장단 맞춰준 것뿐이야. 나 진짜로 간병인 자를 생각 전혀 없었어. 그가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유진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실망감조차 없었다. 오직 철저한 경멸만이 남았을 뿐. 내일 오전 10시 우리 아빠가 직접 사람 데리고 예단함 가지러 오실 거야. 그 비단 상자들 그대로 준비해놔. 말을 마친 유진은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줘. 도윤이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뒤를 쫓았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짝에 부딪힌 도윤은 둔탁한 소리를 냈고 문고리를 꽉 부여잡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주르륵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SUV 2대가 도윤의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 재킷을 입은 심상호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로는 덩치가 큰 청년 2명이 바짝 붙어 따랐다. 유진의 사촌 오빠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다. 심상호는 복도로 나서자마자 일말의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금세 열렸다. 문 뒤에선 도윤의 꼴은 엉망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젯밤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인 걸 보니 뜬 눈으로 밤을 샌 게 분명했다. 현관문을 채운 험악한 기세에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장인어른. 심상호는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무시하며 곧장 거실로 들어갔다. 뒤따르던 사촌 오빠 2명도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짙은 붉은색 비단 보자기로 쌓인 2개의 함이 놓여 있었다. 불과 사흘 전 가장 비싼 한정식집에서 주고받았던 그 예단과 예물 세트였다. 심상호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상자 뚜껑을 열고 순금 쌍가락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을 마친 그는 두 조카를 향해 턱짓을 했다. 사촌 오빠 2명이 다가와 상자를 하나씩 안아 들었다. 장인어른,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도윤이 돌연 쿵 소리가 나게 심상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심상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맹세코 유진이 앞으로 평생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간병인 아줌마 당장 오늘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발 파혼만은 물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다. 도윤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다. 곧 무너질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가로막힐 막강한 병원 자원이 아까워 우는 것이었다. 오늘 이 예단 상자들이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오늘 오후 로펌의 파혼 통보서가 직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효자 코스프레와 1등 사윗감 타이틀은 박살이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심상호가 고개를 숙여 엎드려 콧물을 쏟아내는 사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도윤을 발로 차지 않지도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그저 구역질 나는 쓰레기를 보듯 절대적인 냉혹함만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손나라 심상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윗사람 특유의 위압감이 흘렀다. 도윤의 손이 흠칫 떨렸으나 그는 결코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부여잡았다. 심상호의 조카 하나가 비단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성큼 다가갔다. 그는 도윤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틀어쥐고는 짐승을 끌어내듯 강제로 뜯어내어 소파로 밀어 던졌다. 강도윤의 심상호가 구겨진 바짓단을 털며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이 수원 바닥에서 너네 식구들이 어느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든 간에 내 지인들에게 걸리지 않기를 기도해라. 나 심상호가 비록 은퇴하긴 했지만 내 딸 하나 지킬 힘은 아직 충분히 있으니 말이야. 말을 마친 심상호는 몸을 돌려 조카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은 도윤은 텅 빈 테이블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기계음만이 맴돌 뿐이었다. 오후 3시 수원시 종합병원. 유진은 간호사실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유진은 무심히 한번 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심유진.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찌르는 고함이 강타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옆에서 약품을 정리하던 권나영마저 깜짝 놀라 돌아볼 정도였다. 남할순이었다. 평소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숟가락 하나 쥘 힘도 없다던 마비 환자가 지금은 동네 고성방가라도 하듯 고막을 찌를 기세로 소리치고 있었다.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의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 어디서 시치미를 뚝대. 이 독한 년. 내가 뭔데 감히 파혼을 해? 우리 도윤이가 어딜 봐서 너한테 부족해. 내가 무슨 금지옥엽이라도 되는 줄 알아? 기껏해야 병원에서 남의 다리나 주무르는 주제에 우리가 진짜 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 남할순에 미친 듯한 욕설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다. 도윤이 오전에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일러 바친 게 분명했다. 유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금쯤 남할순이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양팔을 휘두르며 화내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 힘없다던 오른손은 지금 전화기 수화기를 꽉 움켜쥐고 있겠지. 똑똑히 들어 심유진. 너야 뻔뻔하게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체면 다 구겼어. 내년이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깎아먹었다고. 너같이 이기적인 여자는 평생 시집도 못 갈 거야. 넌 그냥 공짜 간병인이나 할 팔자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유진이 그 말을 끊어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욕, 이제 다 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노파가 흠칫 놀란 듯 잠시 조용해졌다. 유진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목소리에 힘이 아주 넘치시네요. 평소에 소고기 곰탕 든든히 드시고 텔레비전 리모컨 누르시던 게 심폐기능 회복에 아주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남할순의 호흡이 턱 막히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지금 이 녹음 파일은요, 댁들이 병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공모했다는 추가 증거로 제 변호사에게 넘어갈 겁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히 계시죠. 유진은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녀는 방금 녹음된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펜을 쥐어 차트에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었다. 수면은 이제 완벽히 평온해졌다. 작은 파동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석 달 뒤. 수원시의 초겨울의 첫눈이 내렸다. 병원 구내식당에는 난방기가 돌아가 유리창에 뽀얗게 습기가 맺혀 있었다. 유진이 식판을 들고 와 권나영 맞은편에 앉았다. 얘야, 유진아, 이것 좀 봐봐. 나영이 시금치 나무를 우물거리며 휴대전화를 유진 쪽으로 밀었다. 또 그 수원 맘스홀릭 커뮤니티 화면이었다. 그 수원 아파트 단지 있잖아. 내 전 약혼자 살던 그 집 매물로 올라왔어. 급매물로 가격 엄청 후려쳐서 내놨더라. 애 나영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가십의 즐거움을 숨기지 못하고 속삭였다. 내가 들었는데 걔가 나중에 간병인을 2명이나 더 불렀단 말이야. 근데 노인네 성질머리가 하도 불같아서 다들 오래 못 버티고 나갔대. 게다가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딨겠어. 요즘 간병비가 한 달에 350만 원까지 올랐잖아. 그 월급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집 팔아서 노인네 모시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 중이라더라. 유진은 젓가락으로 생선구이 한 토막을 집어 아주 능숙하게 뼈를 발라냈다. 그래 그녀는 건조하게 한마디 대꾸하곤 뼈를 완벽하게 바른 뽀얀 생선살을 입안으로 쏙 집어넣었다. 쯧쯧, 천벌을 받은 거지? 남 이용하려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거네. 나영이 혀를 차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 맞다. 수간호사님이 너 지난번에 낸 근무표 조정 신청서 취소했다며? 그럼 이제 주말은 예전처럼 쉬는 거야? 응, 정상 휴무야. 유진이 따뜻한 국물을 마셨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올라가서 미술 전시회나 가보려고. 완전 좋다.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점심시간이 끝났다. 유진은 재활의학과 외래 치료실로 돌아왔다.
오후에 첫 환자가 이미 치료용 베드에 반드시 누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 손소독제로 양손을 깨끗하게 문질렀다. 아버님, 오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직 조금 뻐근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보단 훨씬 부드러워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환자의 뻣뻣한 종아리 위로 두 손을 얹고 근육의 상태를 느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숨 내쉬세요.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첫눈이 흩날리며 병원 외벽에 닿자마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양손으로 환자의 다리를 앞을 향해 밀어 올렸다. 엔드.